최근 태국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한국 여행 금지일 것입니다. 한국을 찾는 태국인들이 입국 허가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면서 분노하고 있는 것이 그 이유인데요. SNS를 보면 한국 여행 보이콧에 관련한 해시태그가 달린 글은 불과 며칠 만에 수백만 개로 늘어날 정도입니다. 태국인들의 불만이 워낙 큰 탓에 태국 총리까지 나서서 국민 달래기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태국은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동남아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이 한국을 찾는 나라였습니다. 특히나 태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애정은 최근 몇 년 사이 더욱 빠르게 깊어졌는데요. 작년 태국 매체 마히돈데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태국 문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국가를 조사해보니 한국이 미국과 일본, 중국, 영국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K-팝과 K-드라마, K-영화 등의 폭발적인 인기로 태국에서 한류가 뜨거운 인기를 끌었지만 작년부터 전자여행 허가제도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는데요. 지난 2021년 9월 도입된 전자여행 허가제도는 112개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국적자가 현지 출발 전 홈페이지에 정보를 입력하고 입국을 허가받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태국에서는 엄격한 심사로 입국이 거절되는 사례가 자주 일어났고 이로 인해 반한 감정이 시작됐습니다. 태국인들 사이에서는 더러워서 한국 안 가고 만다. 이렇게 된 김에 차라리 더 볼 것이 많은 일본에 가겠다며 한국 관광 보이콧이 시작했는데요. 현재 태국과 한국은 비자 면제 협정을 맺고 있어 태국인은 현지에서 전자여행 허가 신고 이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법무부 측은 전자여행 허가를 받았더라도 입국 심사 시 입국 목적이 소명되지 않거나 입국 목적과 다른 활동이 우려되는 경우에 한해 입국 불허가 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주한 태국 대사관에 적극적인 불법 체류 감소 노력을 요청했으며 양국은 태국인 불법 체류 증가의 문제점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가 완강하게 입국 심사를 강화시키는 이유는 한국 내 불법 체류자들의 범죄 사태가 심각하기 때문인데요. 한국 내에서 불법 체류자는 마약과 성범죄 등 강력범죄로 유입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이들은 입국을 함과 동시에 관광객이 아닌 다른 신분으로 변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입국에 대한 조건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죠. 특히 한국엔 상대적으로 태국인 불법 체류자가 엄청난데요. 마약 사건의 경우에는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3일 태국인 입국 불허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한 설명 자료라는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해당 자료에는 2016년 이래 태국인 불법 체류자가 압도적 1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태국인 불법 체류자 수는 2015년 5만 2천 명대였으나 올해 10월 기준으로 20만 7천 명이다. 최근 9년간 4배 증가한 수치이며 태국인 총 체류자의 78%가 불법 체류 상태라고 강조했는데요. 이처럼 한국에서 태국인 불법 체류자가 20만 명을 넘어서면서 불체자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한국 정부는 태국인의 입국 심사를 강화하는 등 불체자 단속을 크게 강화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불법 체류자가 많이 발생하는 태국에 대해 입국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관광을 빙자한 불법 체류 목적의 입국을 사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들어와 있는 태국인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는 단속 강화와 함께 자진 출국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죠. 실제로 법무부는 한국 법을 지키고 경제에 기여하는 외국인은 받아들이고 불법 체류 외국인은 엄정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는데요. 그러자 태국 현지에서는 단속을 더 강화시킨다는데 아예 한국 여행을 가지 말자는 보이콧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대한 한국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법무부는 황당하다는 입장을 내비쳤고 한국 시민들은 그러거나 말거나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해당 소식에 대해 한국 시민들은 속 시원하다는 반응을 내비쳤는데요. 한국인들은 소비에 도움도 안 되고 마약이나 퍼나르는 태국 불법 체류자들은 한국으로 놀러오지 않는 게 더 좋다며 환영하는 입장이었죠.
또 다른 이들은 너희가 와봤자 불법 취업이나 하고 마약이나 해서 경찰들 일거리를 늘리게 하니 제발 오지 마라. 태국은 해외 불법 체류자에 대해선 자성의 목소리가 없나 보다. 남의 나라에 잔뜩 피해만 끼치면서 보이콧이 웬 말이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남 탓하는 게 너무 우습다. 득보다 실이 많은 태국 관광객이 안 오면 한국으로선 오히려 좋은 일이다. 한국이 왜 너희를 받아줘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 자격지심만 많고 관광주가서 나라 파탄날 지경인 국가에게 말해주고 싶다. 너나 잘하세요. 등 격한 반응이 상당수였습니다. 나아가서는 오히려 태국으로 떠나는 한국인 관광객 수도 크게 감소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한국인 여성 B씨는 매년 휴가철마다 태국으로 떠나는 한국인들이 한국으로 오는 태국인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태국에서 쓰는 여행 비용 또한 한국이 훨씬 많아서 한국인의 태국 관광 보이콧이 현실화되면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태국 정부와 관광업계가 난리날 것이다. 그들은 결국 제발 태국으로 다시 와달라고 사정사정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죠. 실제로 태국은 처음엔 한국의 반응에 반기를 들며 한국인 관광객들이 오지 못하게 입국 금지를 시켜버리겠다는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굳이 태국이 아니라도 갈 곳이 정말 많은데요. 실제로 여행업계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올해 들어 태국이 아닌 베트남으로 발길을 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트남 관광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베트남을 찾은 외국 관광객 중 한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올 4월엔 한국인 관광객 160만 816명이 베트남을 방문했는데 2023년 같은 기간 107만 명이 방문한 것보다 무려 53만 명이나 증가한 수치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덕분에 베트남 관광산업도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데요. 베트남 플러스에 따르면 숙박 및 서비스에서 창출된 수익은 약 12조 7,400억 원으로 추산됐으며 관광 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49.3% 증가한 약 1조 400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지죠. 한편 불체자들은 불법으로 체류하게 될 경우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 제17조에 따라 벌칙금이 부과됩니다. 적게는 100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는데요. 또한 불법 체류자 벌금은 적발 즉시 또는 출국 시 납부해야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1개월에서 6개월은 100에서 200만 원이며 6개월에서 1년은 400만 원, 7년 이상 불법 체류를 할 경우엔 3천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여기서 불체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은 불법 체류 외국인에게 부과될 벌칙금은 출입국관리법 제86조에 따라 불법 체류자의 나이,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 능력, 위반 횟수 등을 참작하여 범칙금을 경감하거나 가중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인도적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 후 범칙금 감면이 가능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법무부 관계자들은 불법 체류자 증가 후 입국 심사를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체류 기간을 어기고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이들을 100% 차단시킬 방법은 없는 상태라고 전했는데요. 또한 출입국 시 제출하는 서류 조사를 강화시키는 한편 외국인 신상 정보를 등록하는 방문 조회 시스템을 보강해 불체자를 최대한 줄여나갈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아무리 입국 심사를 강화하고 단속을 강화해도 태국인들은 어떻게 해서든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요. 한국에 오면 별다른 학위가 없어도 태국 대졸초임 월급인 75만 원보다 훨씬 큰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숭늉공들은 한국에서 377만 원을 받기도 하는데요. 때문에 태국인들은 도저히 한국 불체자 생활을 접을 수 없다고 합니다. 한국에 놀러오고 싶은 태국 관광객들과 돈을 벌려는 불체자들이 발이 묶여 동동 구르는 가운데 현재 법무부는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 입국과 취업 알선자는 태국 정부에서 자체 조사해 불법 직업 알선 혐의로 처벌받도록 요청한 상태인데요. 이제는 더 이상 한국 내에서 태국 불법 체류자로 인한 사회 문제가 벌어지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중국인들 그만 좀 놀러 오세요.
관광 수익이냐 관광 공해냐 태국 관광 산업에서 한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를 중국인 관광객이 메우면서 태국은 관광 공해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데요. 방콕, 파타야, 푸켓, 후아힌, 치앙라이 등 다양한 도시를 점령해버린 중국인과 매너 좋은 한국인들에게 돌아오라며 빌고 있는 태국 정부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국 관광부에 따르면 팬데믹 이전인 2019년 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약 4천만 명 중 3분의 1가량은 한국인이었습니다. 태국 관광업은 국가 경제의 핵심 동력이지만 성장은 여전히 부진한 편인데요. 그 이유는 관광객 입국이 코로나19 사태 이후로도 회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나마 관광업이 유지됐던 이유는 한국인들이 태국을 꾸준히 찾아주었기 때문이었는데요. 동남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대국인 태국의 지난해 외국인 방문객 수는 약 2,800만 명으로 2019년인 약 4천만 명 수준엔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태국은 올해 2024년 외국인 관광객 유치 규모를 4천만 명으로 잡았고 관광 수입은 약 115조 1,960억 원으로 예상했으나 결과는 이런 목표치에 한참 뒤떨어졌습니다. 2024년 하반기 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현재 1,850만 명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된 계기는 바로 한국이 태국 보이콧을 하게 된 영향도 큰데요. 한국 관광객이 뚝 끊기자 특히 한국인들이 자주 찾던 태국 음식점들 또한 손님이 급격히 줄어들어 매출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한국인 손님들만 기다렸던 상인들은 파리만 날리는 가게 때문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죠. 태국 방콕 팔람 인근에 위치한 한 식당은 태국 현지인들 사이에서는 물론 한국 관광객에게 큰 인기를 끌던 식당이었습니다. 한국인이 보이콧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 식당에서는 젊은 연인들은 물론 가족 단위의 현지인과 한국인들이 간장게장과 된장찌개, 낙지볶음 등을 시켜 먹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깻잎 상추를 비롯한 쌈이 담긴 바구니와 고기류는 거의 모든 테이블에 빠지지 않고 자리에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수십 명씩 대기를 하던 손님의 90% 이상이 지금은 뚝 떨어진 상황인데요. 처음 밴 코리아로 인해 한국 불매 운동을 외치며 한국 손님을 받지 않던 태국 상인들은 되려 본인들이 혼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에 뿔난 태국은 자국의 관광업계를 살릴 나라는 오로지 중국뿐이라며 중국 관광객을 대거 유입시키게 됐는데요. 얼마 전까지 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은 하루 연인원 2만 명을 돌파했으며 이는 기본적으로 코로나 이전의 약 3분의 2 수준까지 회복된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사실 태국 상인들은 중국인 맞이하기에 앞서 벌벌 떨고 있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인 관광객들의 진상짓은 워낙 악명 높기 때문이었죠. 막상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몰려온다고 생각하니 그들도 불안했던 것입니다. 중국 관광객이 코로나 이전의 관광 수익을 회복할 마지막 열쇠이긴 하지만 현지인들의 일상생활에 피해를 주는 관광공해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었죠. 태국인들은 중국인 관광객들의 추태에 넌더리가 난 상태였으나 한국인들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중국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원래 중국인들은 태국 여행시 비자를 발급해야 했지만 차이나머니를 무시할 수 없는 태국이 중국인들에게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로 인해 안 그래도 많았던 중국 여행객들이 무시무시하게 많아지자 태국은 중국인 진상 때문에 몸살을 앓는 상황인데요. 중국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방문한 곳은 치앙마이였으나 태국 현지인들은 중국인들의 무질서한 태도에 많은 분노를 터뜨려야만 했습니다. 특히 올드시티를 중심으로 사각으로 퍼져 있는 성곽인 해자 위에 중국인들이 올라가 사진을 찍고 축제를 관람하는 사진이 퍼져나가면서 태국인들은 중국인 입국 금지를 요청할 정도였는데요. 해자는 치앙마이의 랜드마크로서 출입이 제한되어 있지만 일부 중국 관광객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올라갔다고 전해집니다. 결국 중국인 여럿이 너도 나도 올라가 사진을 찍고 앉아서 쉬고 축제를 관람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이에 대해 치앙마이 현지 태국인들은 중국인들은 하루빨리 치앙마이에서 중국으로 돌아가서 만리장성을 등반해라 라는 식으로 무질서한 중국 관광객들의 태도에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한 태국인 남성은 중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버스 안에 관광객 등 사람이 너무 많아 목적지에 내리지 못하고 종점까지 타고 다른 버스로 갈아탄 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태국 모델은 중국인들 때문에 공항 질서가 엉망이라는 영상까지 만들어 올렸는데요. 그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두 질서 정연하게 한 줄로 서 있었는데 중국인들이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돼버렸어요 라고 토로했죠. 이처럼 주민들의 교통편이 불편해지자 치앙마이 당국은 관광객 이용이 90%를 넘는 일일 버스 승차권 판매를 다음 달 말 중단하기로 했는데요. 이뿐 아니라 중국인으로 인해 택시 등이 대폭 줄었고 운전사를 구하기 어려워 어느 정류장이나 사람이 길게 줄 서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태국 비행기 안에선 중국인 승객이 서비스를 문제 삼으며 스튜어디스 얼굴에 라면을 뿌리는가 하면 국립공원 화장실은 중국인들이 발을 씻는 장소로 변해버린 지 오래인데요. 그러자 태국 일부 지역에서는 아예 중국인 출입금지 팻말까지 내걸었습니다. 중국인에 대한 분노 때문인지 태국에선 중국인들이 태국에서 납치당하거나 살해당하는 사건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얼마 전 태국 방콕의 한 호텔에서는 중국인 관광객 5명이 납치된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 사건에 현지 경찰이 연루됐다는 점인데요.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태국 방콕의 한 호텔에 투숙 중인 중국인 관광객에게 태국 경찰이라고 밝힌 이들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들은 중국인 5명에게 특정 법률 위반 행위로 추가 조사를 위해 경찰서에 가야 한다면서 그들을 강제로 끌어냈다는데요. CCTV에 찍힌 영상을 보니 11명으로 구성된 이 일당은 호텔 앞에 주차된 차량 4대에 중국인들을 태운 뒤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9천만 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태국 현지에서 체포될 것이라고 협박했죠. 결국 중국인들은 9천만 원을 송금한 뒤 풀려나게 됐는데요. 이후 중국인 피해자들은 태국 현지 경찰에게 피해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태국 경찰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 7명을 구속했으며 나머지 4명 중 3명은 지명 수배 중이고 또 다른 1명은 신원을 확인 중에 있다는데요. 그러나 체포된 7명 중 1명은 현재 재직 중인 경찰관이고 또 다른 1명은 지난해 파면당한 전직 수석 수사관으로 밝혀졌습니다. 조사 결과 이 갱단은 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들을 주요 타깃으로 삼아온 것으로 밝혀졌죠. 일단 목표물이 확인되면 가짜 경찰 행세를 하며 몸값을 챙긴 것이었습니다. 중국인들 역시 이런 범죄로 인해 태국의 발길을 끊고 있으며 태국도 마찬가지로 중국인들에게 그만 좀 놀러오라며 비명을 내지고 있습니다. 중국 관광객의 추태는 결국 국가 간, 나아가서는 국민들 간의 감정 싸움으로 번지게 됐는데요. 이렇듯 사태가 최악으로 치닫자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생긴 태국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태국의 경제 지표는 더욱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한국 관광객을 놓친 태국 경제는 좀처럼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는데요. 이제 태국이 아예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유언비어까지 퍼뜨리며 한국 죽이기에 나섰습니다. 타깃은 한국 관광객인데요. 이로 인해 태국 총리는 한국에게 쓴소리를 하며 중국을 치켜 세웠다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과 태국의 수교기간이 올해로 65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는 한 사람의 평생에 해당할 만큼 긴 시간인데요. 양국은 이 긴 우정을 발판 삼아 문화적 동반자로 선장해 나가야 했으나 지금은 잠시 주춤한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태국 여행업계 관계자가 한국 관광을 비난하면서 시작된 일이었는데요. 태국 여행협회 부회장은 한국의 관광 명소는 전부 넷플릭스팔이라서 수명도 짧고 볼 것도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의 비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국 여행 비용이 약 117만 원이 드는 반면 중국 여행은 1인당 약 86만 원이 들어서 훨씬 저렴한 편이다. 또 중국은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데다 더 많은 명소가 있다고 중국을 치켜 세웠는데요. 태국인들이 뿔난 이유는 지난해부터 전자여행 허가 제도에 따른 엄격한 심사로 입국 거절 사례가 잇따르면서 반한 감정이 싹튼 것으로 알려집니다. 하지만 한국 법무부가 엄격한 심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국내 체류 태국인의 78%가 불법 체류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 국가 중 태국이 압도적인 1위라는 게 법무부의 지적이었죠. 이들 대부분은 돈 벌기 쉬운 마약 거래나 불법 안마소 등 음지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주었는데요. 법무부의 지적처럼 태국인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한국에 무비자 관광객으로 들어와 불법 체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불법 체류자들은 최근 2, 3년 사이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2019년만 해도 39만 명에서 지난 2023년엔 무려 42만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이와 더불어 단속도 덩달아 늘고 있으며 한국 법무부는 전국적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불법 체류자 2만 3천 명을 출국시킨 상황이죠. 법무부는 앞으로 단속을 더 강화해 불법 체류자를 2027년까지 20만 명대로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고 정부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공표했는데요. 이는 태국인의 불법 체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 통계상으로도 국내 체류 태국인 10명 중 7명이 불법 체류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태국은 한국이 도상국이었던 1981년에 상호 무비자 협정 90일을 체결했고 이런 이유로 법무부에서 태국의 상호 무비자 협정을 폐지하려고 했으나 외교부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한국인들이 태국인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된 데는 외국인 범죄와도 무관치 않은데요. 실제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늘면서 최근 10년 사이 외국인 범죄가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형사정책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한국의 범죄 현상과 형사정책 보고서를 보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수는 2005년 13,000여 명에서 2023년 58,600명으로 5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입국자는 600만 8천 명에서 1,426만 4천 명 정도로 2.4배가량 늘었는데요. 외국인 입국자 증가율보다 외국인 범죄 증가율이 높은 셈입니다. 특히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인 범죄는 강력범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인데요. 강력범죄는 살인, 강도, 성폭력 등 흉악범죄와 폭행, 상해 등 폭력범죄를 통칭하죠. 외국인 강력범죄자는 2005년 1,754명에서 2024년 8,818명으로 20년 새 5배 가까이 증가했고 같은 기간 도로교통법 외국인 위반자는 272명에서 1,641명으로 6배 늘었는데요. 특히나 외국인 범죄자의 국적은 태국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외국인 살인범은 전체 외국인 살인범의 69.6%이고 강도는 40.5%, 절도는 46.6%, 폭력 68.3%를 차지했죠. 태국인 범죄자가 많은 것은 지난 7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 70%가 태국인인 것과도 무관치 않은데요. 즉 체류 외국인 3명 중 1명은 태국인인 셈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최근 태국에서는 한국인에 대한 흥미 위주나 악의적인 왜곡 정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한국을 욕보이기 위해서 다분히 짜맞추기 의도를 갖고 작성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성인의 도심화단 내 대변보기, 한국인 관광객이 다녀간 쓰레기장 같은 편의점 상황, 벽에 노상방뇨하고 도망가기 등에 대한 기사는 가십성 사안을 재미 위주로 과장하거나 일부를 전체로 매도해 오해를 낳게 하는 대표적인 사례였죠. 뿐만 아니라 한국 관광객들이 담배꽁초를 아무데나 버리고 가거나 시도 때도 없이 낮술을 마시고 현지인과 싸운다, 고성방가와 노상방뇨를 한다, 팬티 바람으로 거리에 나오는 사람도 많다는 헛소문마저 들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태국 총리까지 나서서 한국에게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나라 중 하나로서 처신을 똑바로 해라, 대중국 유커들을 본받아라 라는 경고까지 했다는 소문이 들리면서 한국인들은 엄청난 분노를 표출하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태국 관광청은 중국인 유커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최근 중국 배우와 인플루언서를 브랜드 앰버서더로 초청할 계획도 발표했는데요. 태국 관광청의 동아시아 담당 이사인 추이 시리웨쿨은 2025년 태국 중국 수교 50주년을 맞이해 중국 관광객들의 여행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대규모 축제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니아오먼스 페스티벌을 열어 중국인 유커들을 기쁘게 할 생각이라고 밝혔으며 2024년 하반기 동안 800만 명의 중국 관광객을 태국으로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첫 5달 동안 이미 거의 300만 명의 중국 방문객을 유치했으며 10월엔 중국인 브랜드 앰베사더를 출시해 중국 관광객의 여행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라 전했죠. 그러나 일각에서는 중국인 유커들의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태국인들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인들의 민폐가 워낙 안명 높기 때문인데요.
지난해엔 태국에서 신성시되는 왕궁 근처에서 어린 딸을 소변 보게 한 중국인 부부가 태국인들의 분노를 들끓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왕궁은 수도 방콕의 중심부에 위치한 차크리 마하 프라삿 왕궁으로 태국과 태국 왕실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곳인데요. 과거 태국 왕실의 거주지였으며 현재는 왕실 행사를 거행하거나 국왕의 손님, 국빈, 해외 고위급 인사들이 맞이하는 장소로 사용되는 곳이죠. 그런데 중국인들로 보이는 부부가 이곳에서 소변을 보는 딸의 망을 봐주는 모습이 찍힌 것이었습니다. 해당 사진은 SNS를 통해 퍼졌고 이를 본 태국인들은 엄청난 분노를 터뜨렸는데요. 그들은 중국인이 태국의 문화를 무시했다. 그들은 군주제를 모욕한 혐의로 처벌받아야 된다면서 강한 불쾌감을 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태국의 사르삭 퐁파닉 관광 스포츠부 장관은 중국 관광객들의 행동이 부적절하다. 관련 기관에 조사를 지시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편 그동안 한국은 누구보다 태국을 존중하는 태도를 취하며 태국인 불체자들을 대해왔습니다. 불법 체류자가 단속에 적발된다고 해서 무조건 강제 추방을 하지도 않았으며 특별 자진 출국 제도를 이용해 태국 불체자들이 법적 조치를 받지 않고 귀국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도 권유했습니다. 실제로 한국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7일부터 이달까지 불법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특별 자진 출국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기간에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 체류자에게는 최대 3천만 원의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 규제를 유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 외교부와 법무부는 중국과 비교한 태국 총리의 발언에 유감을 표하며 태국에게 참교육을 시켜주기 위해 칼을 빼든 상황인데요. 법무부는 지금보다 입국 심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태국인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유학생 비자나 방문 비자를 이용한 불법 체류를 예방하기 위해 심사 과정을 더욱 강화하고 불법 체류 가능성이 높은 경우 입국을 거부하거나 체류 기간을 단축하는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태국 총리의 망언이 가져온 나비 효과로 인해 태국인들은 한국에 들어오기가 더욱 쉽지 않아졌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